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해보시고 그런 질문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다 보면은 나름의 방법을 찾으실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음, 네. 음, 그러네요. 그러면 교사가 예상치 못했던 발언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교사 자신도 놀랄 만한,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인 경우도 있고, 그때는 이런 우려를 하지 않겠죠. 근데 음, 교사가 관점이나 교사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그 좋은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음, 있거든요. 왜 그러니까요. 너 엉뚱한 거 해서 이렇게 물을 흐려나? 이런 식으로 음, 약간의 개를 저지하는 쪽으로 간다면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제대로 펼쳐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넌 왜 그렇게 생각했어? 선생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각이네. 그걸 좀 더 설명해 볼 수 있겠니? 해서 개를 부추겨서 올려주고 설명을 들어보고 얘들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지가 알아. 엉뚱한 소리 했으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럼 난 앞으로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 스스로 그걸 느끼는 거야. 동의하는 사람 또는 이 얘기에 대해서 질문 있니? 그래서 반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붙어갖고 승패를 가리면 되죠. 거기서 그거는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서 나오더라도 그것들이 잘 이렇게 풀어지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주는구나. 이거 참 괜찮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지. 교사가 막 한참 하고 야, 너 빠져. 너 이거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 엄청 재미가 없는 거지. 힘들지. 교사 눈치 보면서 토론을 어떻게 해. 어.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꼬여 있을 때는 나도 n분의 1이야. 자, 이젠 지금 선생님 시켜줘야지 너희들이. 그럼 선생님요 이렇게 하면은 누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 그냥 지나간 것 같아. 나는 이 두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할 거야. 하면서 와 날카로운데 막 애들이 지네들이 막 내가 와 너 진짜 굉장히 그러니까 적중한 그런 뭐 질문을 했구나 이런 걸 하니까 오 날카로운데요. 막 이제 애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정말 묻고 따지고 풀어내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분위기가 모든 시간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꼭 토론할 때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중요하죠. 좋은 아이디어일 네. 수도 있으니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오늘 주제를 토론 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 교사가 문제 상황이라고 인식 안 하면 문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문제 상황이라 보면 문제 상황이 될 수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리 내가 뭔가 답을 정해놓고 아이가 거기서부터 너무 벗어난 얘기라면 얘가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게 아닌데라고 해서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아이들이 생각을 이끌어줄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해서 문제 상황이 아니라 이제 김태기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게 뭐 우리 주제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이끌어주다 보면은 이게 사실은 문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문제로 더 이끌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들을 음.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나와 있는 논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끈질기게 물고 뜯고 꼼꼼히 따져보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하나 뭐 문제 해결한다고 그게 뭐 정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냥 잠정적인 해결일 뿐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말 기르고자 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그 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거를 계속하면서 아이들이 뭐 거창하게는 민주시민의 자질이고 의사소통 역량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고 단위 차시에서는 이 논제를 한번 잠정적인 결론까지 나아가 보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모든 수업에는 항상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어, 가끔씩 이게 놓치더라고요, 그런 거.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오히려 토론에는 좀 이건 딴 얘기인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사가 주제를 내가 좀 더 세밀하게 다루지 못해서 이런 것이 생겼구나를 인지하는 계기가 음, 된다든가
어떤 교사가 놓쳤던 부분들을 또는 어떤 부분에서 간과하고 지나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문제 상황이 오히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많은 생각들이 오해와 오독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봤을 때 뭔가 잘못 읽은 것 같고, 또 혹은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봤을 때도 쟤 뭐야,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게 오히려 약간 그걸 가지고 생각의 어떤 재료로 삼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이끌어 나가다 보면 그게 더 재밌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예,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예, 주제는 어쨌든 계속 물고 거기에 이제 계속 연결시켜 가면서 끌어갈 수만 있다면은 어, 엉뚱한 소리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했던 게 그렇게 연결되는 걸 그 아이가 보게 되면 아, 이게 내 생각이 저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본인도 하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관련 있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맞아요. 해봅니다. 음.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이, 이제 우리 오늘 아까, 입을 다물고 참여하지 않는 애들? 그 음, 박윤모 선생님 처음에 만들었던 것. 근데 얘는 사실은 토론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에 다 해당되는 거고, 맞아요. 신이 재창조를 하기 전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가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발표 릴레이를 되게 많이 시켜요. 짧은 걸로. 그래서 모두가 답해야 돼. 안 그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도 발표니까 그 말도 반드시 연습하도록 해. 지금 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런 친구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모든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걸 말을 해줘. 왜? 그게 지금 이 순간 너의 할 말이야. 근데 네가 그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다 시간을 버려야 돼. 기다려야 되니까. 음, 어. 그래서 그 말을 내가 하는 6학년, 5학년들은 다 그 말을 해요. 일단은. 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평소에 발표 릴레이를 해서 말하는 거를 두렵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이렇게 논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걔가 한 줄도 못 썼더라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그런 아이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예요. 토론이 막 무르익으면 얘는 정신이 없어. 뭐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는데 제일 처음에 너의 입장은 어느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걔가 그 입장을 정했을 때 왜 그 입장을 정했어? 라고 해서 걔가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면, 이 친구는 이런 것 중에 이런 입장이래. 이와 같은 입장이라면 누가 이유를 좀 대주겠니? 이런 식으로 걔로부터 물꼬를 일으켜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계속 걔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아, 아무개가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우리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 이 입장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니? 이런 식으로 해서 걔로부터 시작해서 물꼬를 터나간다면, 선생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도 뭔가를 세워서 내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 내가 했던 그것이. 별거 하나도 아니었잖아요. 나는 길동이 편이에요.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걔는 딴짓을 할 수가 없어. 왜? 자기 이름이 가끔씩 나와서 막 모든 사람들이 제가 맨 처음에 발표한 거를 선생님이 저렇게 살려주네. 내가 처음에 기회를 잡을 걸. 이런 것 때문에 걔가 다른 짓을 하기가 힘들죠. 네. 그리고 지금은 어때? 지금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너는 입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대. 자, 아무개처럼 입장이 여전히 처음과 똑같은 사람 손 들어봐. 왜 그래?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걔를 참여시키는 방법은 여러인 것 같아요. 걔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걔를 계속 여기로 끌어들이는 거죠. 되게 긍정적인 되게 측면으로 고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 아이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 아이가 언급되게 만들면 어, 그렇죠. 관심을 계속 방해는 가지지 안 않을 수가 하죠. 없죠. 예, 예. 계속 방해는 자기 안 하죠. 얘기가 나오고 자기가 얘 이름이 불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테니까. 그리고 예. 암호화무개처럼 같은 입장인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애들이 손 들면 빨리 둘러봐 누군지. 와, 니와 같은 의견이 이렇게 많네. 그래서 내가 걔를 그래서 그래서 엄지척 그렇게 해주고 쓱 지나가거든요. 걔는 선생님이 알아봐 줬잖아. 얼마나 딴짓 못하지. 그거는 잡는 방법이 여러 개가 네. 있죠.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애들 보다 보면은
이렇게 크게 둘로 갈리는 게 이게 왜 그냥 말하면서 약간 두서는 없지만 말하면서 생각하는 스타일의 아이들이 있고 자기가 말할 내용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지만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유형이 크게 둘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즉흥적으로 말하는 걸 시키면은 그 앞에서 말한 그런 아이들이 강점을 드러내죠.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 약간 두서 없이 막 말하면서 이제 말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바로바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런 때에는 이제 준비가 안 되면 말 못하는 아이들은 나는 이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좀 해서 말문을 좀 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자기의 발언할 내용을 준비할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주는 것도 맞아요. 되게 네.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그러니까요. 예. 필요한가. 꼭 그래서 필요한 그거를 거. 잘 시켜놓으면은, 예, 평상시에 걔네들이 정말 발표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음, 아니라 말할 내용이 아직 음.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으면 내 생각. 처음에 내 생각. 다 하고 나서 마무리 생각. 네. 그래서 음, 모둠 활동이나 팀 활동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 미리 준비해서 같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보게 하는 것도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혼자 말하지 않고 같이 말해줄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덜 부담 가지고 말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맞아요. 기회 많이 주는 것도 좀 잘 평상시에 말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좋은 방법인 것 음.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책을 이제 마무리 생각을 쓰는데 요즘은 이제 한 쪽 정도 쓰거든요. 아이고, 힘들어라. 내가 9월 달부터 걔네들 훈련시키느라고. 근데 네. 선사줄밖에 못 쓰던 애가 어느 순간 이게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오, 한두 명 정도만 글을 썼는데 지금은 한 반 정도가 거의 한쪽 가까이 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매주 글을 쓰니까 매주 한 편씩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 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맨날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걔네들한테는 늘 그림 그리고 설명해, 말주머니. 음, 오늘 한 것에서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걸 그림으로 표현해. 안 그려 미술 시간 아니니까. 그리고 아, 말풍선에다가 한마디만 써. 아, 그런데도 글씨가 막 이래서 막 포개나. 아니 그 넓은 공책에 왜 글씨 세 줄이 포개져 있어서 난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일단 걔는 한 거야. 안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잖아. 그러면 점수 주면 돼. 그냥 노력했으니까. 좋은 점수 나시면 점수 주면 되는 거지. 이건 그냥 별도의 질문인데요. 택신 수석님, 그 아이들 글쓰기, 마무리 글쓰기까지 그 40분 내에 활동하고 이렇게 한바닥 쓸 만큼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실 수 있어요? 요즘은 한 5분 정도밖에 못 줘요. 그리고 쉬는 시간, 그리고 내가 나가면서 이러지. 얘들아, 아프지 말고 다음 주에도 만나자. 그러면 애들이 하면서, 네, 선생님도요, 이제 말하면서 내가 뭐라냐. 생각이 흩어지기 전에 이걸 마무리하고 놀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언제 내요? 이제 요즘은 안 물어보는데, 이제 지난달까지.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내요? 그래서 너희들 언제까지 내고 싶어? 그럼 금요일 날 들은 애들은 가급적 월요일 날 낸다. 그러다. 아니, 오늘 집에 가기 전까지. 음. 아, 아, 그럼 하면서도 다 내. 그러니까 아, 8반을 한 주에 한 번씩 공책 검사를 다 하는 거지. 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40분 수업 시간을 너무 안에 넉넉하게 주면 그 사이에 생각이 다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좀. 토론도 그래서 하시고 마무리 네. 글쓰기까지 해가지고 음, 40분 내에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맨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토론이라기보다도 어떤 데는 토론이라기보다도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예를 들어봐. 공통점은 뭐야? 이렇게 내가 짚어주지. 짚어주면 애들이 얘기한 걸로 메워지는 거지.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흘러가야 될 그런 것들을 내가 가장 효율적인 디딤돌 질문을 해주면 애들은 거기에다 답으로 채우는 거지. 택신 어. 선생님 수업하실 때 저도 가 있고 싶어요. 어, 가끔씩 애들이 선생님 철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철학을 알아? 그리고 어떤 애들은 다큐멘터리 같다 그래. 아, 왜? 그러면 어 신비하대. 다음에 아, 뭐가 나올지 흥미진진하대. 와,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생각을 구조화시키는 거지. 음, 선생님이 제목을 썼어. 그 제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저작권에 대해서 하는데, 개인정보 어떻게 다루지?
내가 이렇게 해놔. 그럼 얘들아 오늘 뭘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그대로 읽잖아. 그건 1학년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봐봐 이거 딱 있으면 개인정보가 뭐지? 이거부터 나와야지. 니네 아직도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떡해? 이제 그러죠. 그럼 개인정보를 왜 알아야 되지? 내가 외자 쓸 만큼 간격 띄워놨잖아. 음, 그럼 내가 왜라고 이렇게 해서 딱 써주지. 그 다음에 왜 알아야 되지까지가 되면 어떻게 다루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쓴 거는 요런 순서대로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애들이 머릿속에 착 차려지지. 예를 음, 들어봐. 공통점을 들어봐. 그러니까 착착착착 하고 저작권은 어떻게 다루지? 그러면 요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1시간에 딱 끝나는 거지. 아, 그리고 너는 평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오늘은 2가지를 알았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 삶을 돌아보는 글쓰기. 그래서 최소 4문단의 글쓰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바닥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계속 메모하면서 쓰는 거, 그렇게 그렇죠. 진행을 하고 어,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2쪽을 써. 한쪽은 함께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 쓰고 이런 거를 해. 한쪽은 음. 이제 이거를 재료로 해서 내 글을 쓰는 거지. 아, 쪽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 얘기면 선생님 얘기면 이런 걸 정리하는 글을 거기서 이제 다 뽑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그렇죠. 가지고 지가 내가 필요한 재료를 정리하는 이제 거를 뽑아서 하나씩 쓰는 거죠. 쓰고. 네. 아, 진짜 그렇게 애들 하는 그걸 경우가 안 하면 많고, 글을 못 네. 쓰겠네요. 그렇죠. 참여하면 뭔 말을 했는지 모르니까. 음,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논제를 줘서 그 논제에 대한 내 생각, 토론하면서 메모, 마무리 생각. 이렇게. 음, 뭐 방법이 많죠. 그 흐름은. 근데 어쨌건 매주 글을 쓴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왜 글쓰기를 내가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애들 글쓰기. 맞아요. 네, 글쓰기의 아이들 엄청 좋을 중요성은 거예요.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은데 글쓰기를 예전만큼 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뭐 읽기 맞아요. 쓰기도 안 된다 음, 해서 뭐 안 하고. 음,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는 글일 때는 나의 느낌이나 이런 게 다 빠지는데 내가 하는 거는 항상 너의 삶을 비춰보는 글을 쓰도록 하는 거거든요. 음, 아, 이게 도덕인데 도덕이 나를 바꾸지 않으면 뭐에다 써먹어. 그러니까 항상 나의 삶하고 오늘 배운 내용하고를 엮어갖고 나의 다짐이든 깨달음이든 반성이든 뭐 이제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그 기준이 뭐야? 이번 시간에 했던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잘했는지 노력해야 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우리 보통 논술을 평가를 한다 그러면 재료를 다 주잖아요. 이런 글 가와 나를 읽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번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통해서 다 배운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음. 이제 평상시에 잘 말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어떤 토론 시도 방법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뭐, 저 예전에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뭐 롤링 페이퍼 같은 방식으로 음, 해가지고 이제 주제 맨 위에 있고 거기다가 이제 써서 뒤로 맞아요. 돌리면 거기에 음, 댓글 쓰기처럼 써서 토론하는 음, 방식으로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고 글로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음. 예. 뭐 음, 예전에 우리 뭐 기대승과 뭐 이런 그 사단칠정 논쟁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서신 주고 받으면서 토론하듯이 그렇게 해보는 음. 방식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평상시에 말로는 안 했던 애들이 거기선 또 잘 써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아, 같고 예. 맞아요. 그리고 오늘 토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고 이제 이미지 카드를 이용해서 말하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음, 한마디라도 걔는 하니까 맞아요. 최소 그 그림을 뽑았을 때는 뭐가 가장 마음에 들으니 손가락으로 짚을 수는 있으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되게 맞아요. 네,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 아이들이 언어가 짧으니까 내가 이걸 뭐라고 정리를 해서 말해야 되지라고 라는 게 명확치 않을 때 상징적인 거, 비유적인 거, 이미지를 음, 딱 주면은 그거 골라내서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하게끔 하면은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애들도 그래, 와, 이런. 그렇죠. 자기네들의 예, 그 비유에 놀래갖고 맞아요. 지들도 와, 이제 이렇게 하고. 어떤 애는 그 말도 너무 어려워서 네가 그 그림을 골랐을 때 뭐가 가장 네 마음에 들어서 골라서 그럼 걔는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 음, 그게는. 그러면
누가 이 친구 대신 이 그림을 보고 누가 얘기를 해줄래? 그러면 3명을 시켜. 네가 가장 마음에 들게 한 애가 누구야? 그럼 걔가 손가락질해. 그럼 걔도 참여하는 거야. 그렇게 참여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네. 걔도 참여를 시켜야지. 그럼 맞아요. 걔한테 시간이 많이 이게 쏟아지는데 애들은 뭐야? 오, 쟤도 굉장히 뭐다. 그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거지. 걔는 또 들을 줄 알아. 제일 좋은 거 뽑아. 내가 보기에 나쁜 거 뽑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걔는. 맞아요. 그리고 몽골 애가 있는데 착하게 생겨가지고는 멍해. 왜냐면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래서 애들 뭐 한다면 내가 그 번역기에다가 한국말로 하면 여기 몽골어로 써면 얘는 이걸 가지고 공책에다 몽골어로 해. 근데 내가 다시 이거를 이 몽골어로 쓰면 내가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걔가 또 늦어. 사고도 늦어. 걔는 항상 공책이 몽골어 투성이야. 나는 몰라. 그래서 내가 이걸 번역기로 이렇게 그림을 찍으면은 단어로 나와. 걔가 그 문장을 제대로 알고 썼는지 사고를 제대로 했는지 내가 파악을 못하겠어. 아무튼 걔 그 반에 들어가면 늘 이제 몽골로 내가 뭔가를 걔를 위해서 좀 그렇게 진짜 살아요.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음. 약간 교실에서 침묵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권진아 맞아요. 선생님이 좀 왔어야 되는데 그쪽 얘기 좀 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쪽 얘기를 들어야 돼. 네. 아, 앞으로 그런 문제는 더 많이 생기겠네요, 음. 진짜. 네. 근데 글씨는 반듯반듯하겠어. 그 칠판에 이렇게 애들이 불러준 거 내가 막 쓴 거를 그냥 이렇게 한 70% 써놔. 근데 어떤 거 막 글씨가 뒤집어져 있어. 근데 볼 때 잘 봤을 텐데 이렇게 글씨가 아직도 서툴러서 리을이 가끔 거꾸로 뒤집어져 있기도 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도 열심히 그런 건 베꼈으니까 어쨌든 나중에 이제 뭐. 김태신 근데 선생님은 그치. 기본적으로 침묵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어떤 이런 전제 그렇죠. 하에서 그렇죠. 최대한 그렇죠. 참여를 시키면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뭐 그게 손가락으로 표현을 하든 단어로 표현을 하든 뭘로 표현을 하든 하여튼 표현을 자기 나름대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끔 자꾸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래야 그 반의 분위기가 이렇게 걔를 따돌리지 않게 되는 거지. 존중을 맞아요.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도 저렇게 곤궁할 때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안전함, 맞아요. 이런 거가 유지가 되는 거고. 내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더라도 저 시간은 편안해. 내가 뭘 하던 선생님이 다 받아주고 다 잘못됐더라도 다 세워주고 이래. 이런 거가 돼야 그게 수업인 거지 뭐. 맞아요. 어떡하겠어. 네. 심리적으로 불편하면은 당연히 이 말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어쨌든 그 아이를 세워주시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고 그 점에 대한 고민을 저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들 고민이죠. 근데 저는 요새 그 선생님들이 너무 토론이 어려우니까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수업은 안 하고 편한 것만을 취사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젊은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망해라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많이 망해봐야지 결국 내 걸로 만들어지는데 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좀 떨쳐서 자꾸 그냥 시도를 해보면 그 안에 길이 나오거든요. 저도 많이 망했고. 그런 문화들을 좀 자꾸 보편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이 계속 있네요. 예, 선생님들이 워낙 똑똑하셔서 망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두려운 거야, 그게. 실패를 안 하고 싶은 게 너무 커서 실패를 해야지 그 다음에 지금 유전 선생님처럼 어느 지점에 문제점이 부각이 돼야지만 해결할 의지가 생기는데 안전한 수업만을 자꾸 고집하는 거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하고 예전에 저희 반에 그 다문화 학생이 있어갖고 제가 6개월 만에 이렇게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지금 김택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 같이 우린 널 기다리고 있어. 이게 됐기 때문에 얘가 그전에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의사표현을 계속 했고 말을 딱 처음 얘가 말하는 순간 애들이 정말 귀를 기울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질러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가는 거야라고 하는 그 문화만 만들어져 주면 시간의 싸움인 거죠. 근데 사실 애들은 더 기다려주는데 선생님이 못 기다려가지고 다그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노하우들을 자꾸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예전에 공부할 때 왜 생각의 기술 그 책 가지고서 많이 네, 봤잖아요. 네, 저는 그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는 음. 선생님들도 토론을 먼저 하는 게 두렵다면 지금 뭐 택신 선생님이나 박인보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가 수업을 한다고 하면 토론하다가 각각의 기술들을 순식간에 다 발문으로 다 버무려 가지고서는 그때그때 요소별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안 망하고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능력을 지금 어떻게 교육청에서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는 결과물적으로만 지금 치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방향이 아주 잘못됐는데 그럼 우리는 그래도 가장 본질이라면 그 사고의 기술을 수시로 사용하고 아이들한테 던져주고 거기에서 계속 이게 토론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전파해야 되는 게 가장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직접 해봐야 토론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맞아요. 거를 느끼고 이제 말 한마디라도 가서 이렇게 해보려고 할 텐데 아이고 이거를 뭐 원격으로 한다? 원격으로 어떻게 토론을 해? 맞아요. 안 되죠. 나도 저는 원격 토론 많이 뭐 이건 저기 대면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해서 직접 부딪혀야지 되는 거지. 네, 저도 옛날에 토론 처음 접했을 때 이제 누가 한다고 해서 연수 들으러 가서 방법을 쭉 듣고 가가지고 교실에서 해봤더니 엉망진창인 거예요. 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치열하게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 해보고 깨지고 망가지고 하여튼 맞아요. 해봐야 그래야 이제 내 것이 진짜 되더라고요. 근데 직접 해보지 않는 거는 그냥 상황 맥락이 다 빠진 그냥 뭐 지식을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활동3. 네네. 별로 왜 도움이 안 활동 2로 돼요. 넘어가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활동 1, 2, 3이야. 네.